한 아이돌 가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. 해당 아이돌을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한데요.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가릴 것 없이 비난이나 욕설이 섞인 댓글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댓글로 별 생각 없이 욕설이나 비난을 했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. 최근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고소를 일삼는 이른바 합의금 헌터까지 등장했습니다.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비난 댓글을 달도록 일부러 유도한 뒤 사람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경우까지 등장했는데요.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주로 특이한 성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입니다. 28살 이모 씨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일본 만화 속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는데요. 왜? 인형이잖아. 제가 촬영하는 제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. 방송 이후 이 씨는 유명세를 탔고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도 자신의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. 그중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. 취업 준비생인 20살 A 씨는 지난해 1월 이 씨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게 됩니다. A 씨는 이 씨의 글 밑에 비난성 댓글을 달았습니다.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냥 감정이입만 돼서 화난 감정으로 댓글을 달았어요. 그런데 9개월 뒤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. 이 씨가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.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검색해보다 보니까 그분이 꽤 유명한 분인 거를 알게 됐어요. 되게 굉장히 어리벙벙했어요. 놀란 A 씨는 이 씨와 직접 통화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상황 판단 잘 못하고 앞뒤 사정 모른 채 그런 댓글 달아서 정말 죄송하고요. 순간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는데요. 사과 엄마 말을 듣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. 제가 지금 취업 준비나 공부하고 있는 게 인용 사상으로 길어지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. 글 세례를 자주 받지만서도 네.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욕을 듣는다는 게 힘들거든요. 여기에 대한 정신도 깨도 있고. 거듭된 A 씨의 사과에도 이 씨가 계속해 요구한 건 결국 합의금이었다는데요. 벌금형 나왔을 경우에 보통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. 네. 저는 이제 이 이후로 민사로 소송이 들어갈 거예요. 민사 소송으로 가면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빠른 합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. 결국 합의금을 깎아달라며 사정한 끝에 50만 원에 합의했고 그제야 이 씨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.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25살 여성 B 씨도 무심코 이 씨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. 진짜 큰일 났다. 다른 것보다 회사에 이런 게 알려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죠. 제가 정규사원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기록이 남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.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B 씨. B 씨는 결국 이 씨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 60만 원을 건넸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. 그게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막 비난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욕설을 막 그렇게 쓴 것도 아닌데 그것보다 이 사건을 알게 될까봐 회사에서 그냥 돈 주고 그냥 없던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.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주로 젊은 여성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피해자 중에는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있었습니다. 처음 경찰은 이 씨를 비난 댓글로 인한 피해자로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이 씨가 고소했던 학생의 학부모가 이 씨를 음란물 유포죄로 맞고소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. 그 친구 이제 페이스북을 들어가봤어요. 음란물과 관련된 그런 게시물이 상당하더라고요. 물론 우리 딸도 잘못했지만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. 이 씨가 일부러 비난을 유도한 뒤 고소를 남발한 게 아니냐며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는데요. 때마침 경찰이 이 씨가 고소를 한 사람들에게 합의를 유도하며 협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게 됐습니다.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굉장히 어떤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하겠다. 그러니까 합의하는 게 좋을 거다. 라는 식으로
합의금을 받아낸 게 여러 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수사하게 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은 무려 260명.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해 50여 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현재 재판 중인 이 씨는 협박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합의 과정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모욕죄로 인한 고소 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10배나 늘었는데요. 추상적인 표현을 격한 감정을 실어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보통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 댓글은 글을 쓴 사람과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는 만큼 고소가 매우 쉽습니다.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법률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 이런 글에 대해서 뭐 댓글이 많다, 악성 댓글이 많다, 내가 대신 합의를 받아주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뭐 합의금 받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비난 댓글의 경우 진실이든 거짓이든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